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12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계속 다이나믹한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재밌는 거는 어떤 종목들의 방향성이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꾸준히 풀뿌리 같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원천은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 자료가 약간 순수하게 그러니까 미국인 개인 투자자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 세계 그런 개인 투자자를 이야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거나 최근래에 위치가 신고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런 흐름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계속 매수 방향으로 가는데 재밌는 거는 이슈들은 대부분 다 매도를 불러오는 최근에 고용 지표들도 다소 삐끗삐끗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적이다 정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요인 때문에 미 국채 금리는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4.5짜리를 내려오긴 했지만 계속 좋지 않은 방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매수인 뭐 그런 좀 넌센스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3월물 시작되고 얼마 안 있다가 딱 이야기 드렸죠. 21,500에서 21,525 여길 중심축으로 벗어나지 않는 박스다. 쉽게 얘기하면 이 위에서는 매도 물렸을 때 견디다 보면 내려오는 거고 밑에서는 매수 물리면 계속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수급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흐름이 끝까지 갈 가능성보다는 중간에 분명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조금씩 징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다시 아직까지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너무 안심해가지고 위에서 매도 불렸다고 막 배째고 있다가 간신히 살아나고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거나 다시 돌아와 보면 그러니까 관세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미 트럼프가 예고를 했죠.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 빼고는 지금 다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나 흐름들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미국 채금리가 그런 거고 그런데 여전히 얘네만 약간 무덤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출렁이긴 하는데 출렁이는 게 끝이에요. 본장 가면 다시 올라오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살짝 그 젤을 뿌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발표된 그 지표 중에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설문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지표 중에서도 설문에 기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고용도 그래서 편차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어찌되었거나 지금 소비자들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후가 그냥 3%대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3%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그 미국 시장이 상승을 보이다가 첫 번째 출렁이었던 게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심지어 소비자들도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압박 때문에 1년 후에는 이 물가 지수가 오를 거야. 제품들이 다 비싸질 거야.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만 저렇게 애써 외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출렁이었던 게 이제 트럼프가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영향이 있다라고 그러면 한없이 있을 수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FTA가 그 체결이 되면서 대체로 무관세에 가까운 품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보니까 영향이 적을 수도 있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미국 전체로 보게 되면 이런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평균 관세가 얼핏 생각해보면 그래도 한 10% 20%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고작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장벽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이제 상대 국가에서는 높은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상호 관세로 하나하나 매겨지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이거는 조금은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지 않을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뭐 추가적인 조치나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이제 뭐 행정명령으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메타나 뭐 아마존처럼 상대적으로 조금 이런 이슈들과 벗어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데 다 같이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가 일봉상 120평을 이탈해 있습니다. 금요일 흐름에서도 애플이 올라타려다가 이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걔네들이 이탈해 있다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지나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풍파들이 있겠죠. 과연 이 풍파들이 앞서 타이틀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견뎌낼지, 아니면 드디어 이슈가 시장의 그 매수세를 잡아먹을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건데, 매수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습니다. 2400 오면 땡큐하고 매수하면 되고, 이번에 안 내려왔죠. 안 내려왔다라고 위에서 추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2400대도 안 했는 매수를 2510 위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떠밀리듯이 매수하는 거지 내 전략이 절대 아니라는 거. 다만 여러 가지 이슈부터 뭐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역시나 2510 구간을 벗어나기에는 만만치 않지 않을까. 역시나 120평 안착이 돼야 그 다음을 도모해 볼 텐데, 일단 그 자리 구간에 와 있죠. 안착하느냐 마느냐 뭐 이 구간인데, 그러기에는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장 초반에 잘 올라가다가 지표가 나오면서 한번 출렁거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트럼프의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출렁거리면서 하락 마감. 지금 최근에 계속 3주 연속으로 월요일마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다시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나름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계속 제가 축이라고 이야기 드린 이 자리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략적으로 보이죠. 얘네도 지금 보게 되면 이 박스에서 슈팅이 얼마 나오느냐 마느냐 뭐 그것들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방심해 가지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런 흐름들은 3월물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쵸? 제가 이렇게 박스만 그려드려도 무슨 멘트가 나올지 뻔히 이제 보이시죠? 어느 박스를 선택하느냐인데 지금은 계속 1번 박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다우존스나 이런 애들이 중기, 단기, 쌍봉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지수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22평 위에는 위치했고 일목을 밟고 있지만 단기 형태는 별로 좋지 않다. 굳이 만약에 이걸 기술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라 그러면 비중 조절, 제가 비중 조절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매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비중 조절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뭐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이 박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0평을 넘어가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시장 내부든 외부든 이것들을 타고 넘어갈 그런 어떤 좀 극적인 그런 이슈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코스닥이 이걸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이차전지가 움직여줘야지 벗어난다라고 봤는데, 이차전지 대신 또다시 바이오 제약을 선택하는 어떤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그게 좋다 나쁘다의 어떤 기준보다는 어찌되었거나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만 조금만 움직여주면 시장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워낙 이제 다른 업종의 그 비중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시가총액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쟤네만 움직여주면 훨훨 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못 해주는 게 상당히 아쉽다. 다만 주의할 거는 22평과 120평에 맞물리는 자리,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그 자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시 아래로 관통하게 되면 지수적으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겨울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도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본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분들 모두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